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집값이 비싼 동네와 집값이 보통 그래도 좀 저렴한 동네라고 말을 합시다. 거의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와 아파트 가격이 좀 싼 동네. 요런 동네를 생각할 때 어디서 학원을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나요? 더 돈을 더 잘 벌고 뭐 이럴 것 같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값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집값이 비싼 동네는 잘 사는 동네니까 좀 학원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집값이 좀 싼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 학원식이나 다니겠냐, 학원이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이걸 많이 느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저희 동네는 집값이 보통 그래도 좀 저렴한 동네라서 애들이 학원을 몇 군데씩이나 다녀요. 애들이 학원을 한 네다섯 군데 이렇게 다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예, 맞아요. 집값이 물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나 서초동 뭐 이런 곳은 뭐 이건 어나더 레벨의 집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는 좀 차치하고라도 다른 곳을 이렇게 보자고요. 다른 곳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집값이 비싼 동네라고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인생 뭐 완전히 뭐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애들이 별로, 집값은 비싼데 애들이 별로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집값이 별로 안 비싸서 그런지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요. 학원을 자유롭게 다녀요. 이렇게. 예, 맞는 말이에요. 비싼 데 들어가서, 만약에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싼 데 들어가서 남편이 버는 월급의 반 이상이 완전히 무슨, 집 담보대출 뭐 그거 잡아놓은 거기로 몇백만 원이 막 남편이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버는 월급의 반 이상이 은행 이자 내느라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요런 사람들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집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집 담보 대출을 안 받아요. 거의 안 받고 그냥 100%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남편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뭔가를 막 막고 뭔가를 뭐 이자를 내고 그 돈이 아니라 그 100%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녀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대치동 선생님들 절대 부러워할 선생님들이 아니라 좀 불쌍하게 봐야 할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치동은 24시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예, 불이 안 꺼져요. 누구라도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학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그런 날은 결코 없어요. 빨간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강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빨간 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충으로 더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 있다가 이제 수지에서 제 학원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월수금 그다음에 화목토 이렇게 수업 시간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도 일을 하나요? 토요일도 학원 문을 여나요? 이걸 토요일에 학원 문을 연다는 그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어떤 애가 학원 가방을 메고 어딜 가? 넌 어딜 가니? 그럼 학원 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의아해하고 놀라워하고 이랬다니까요. 네. 그러더니 저를 필두로 야금 토요일에도 일하는 학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나도 그 뭐 집값이 비싼 그런 동네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내 학원을 차리고 싶다.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던 걸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게 확신이 가게 이제 했던 부분이 선생님들과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집값이 싸서 그런지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요. 우리 동네는 집값이 싸서 그런지 어머니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얼굴이 굉장히 편해요. 선생을 달달 볶질 않아요. 굉장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유로워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동네라면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오면 여간에서는 잘 나가질 않아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물론 특별한 그런 동네도 있겠지만 대구나 뭐 부산 이런데 특별한 동네도 있겠지만 보통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그래도 집값이 싸잖아요. 비례해서 비해서. 그런데 지방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훨씬 여유롭고 그렇다고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바글바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네, 맞아요. 언제 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지방에 살면서 항상 서울 경기권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보다 비싸고 사람들이 뭐랄까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시가지 사는 분들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 다 갚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상권이 잘 된대요. 상권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신시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려 살고 이른바 영끌족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트가 구시가지보다는 비싸고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도 그 주변의 상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다 꼬라박고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집에서 밀키트 사다가 해먹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학원도. 예, 확실히
보기에는 신시가지가 훨씬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확실히 모든 삶에 있어서 구시가지는 이미 그건 지난 일이 되었고 예, 요런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산 거는 뭐 지난 일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신시가지 가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많고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 물론 어린 학생들 뭐 요런 것은 신시가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학원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시가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학원을 한번 시작해서 다니면 꾸준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많더라. 뭐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